맨발로 하는 7가지 걸음걸이. 첫 번째, 두꺼비처럼 천천히 걷기. 걷는다는 것은 두 다리를 움직여 공간을 이동함을 의미한다. 걸음을 걷는 사람의 자세나 팔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또 장소와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기선 다양한 맨발 걷기 걸음걸이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총 7가지 걸음으로 나뉘는데 책을 읽으면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걷기, 빨리 걷기로 나뉠 수 있으나 속도 조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달리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 맨발 걷기의 첫 번째 걸음은 발바닥의 모든 부위가 일시에 대지에 닿도록 걷는 걸음이다. 힘을 빼고 천천히 걸어야 하며 그 걷는 모습이나 느낌이 마치 두꺼비가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묵직해야 한다.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선 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 그리고 몸이 무겁게 땅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야 한다. 그 상태에서 걸으면서 대지와 내가 하나됨을 느낀다. 나와 대지의 합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의 목표이다. 마치 무거운 두꺼비가 땅에 밀착하여 느릿느릿 움직이듯이 걸으면서 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자. 몸이 대지로 무겁게 내려간다. 몸이 대지로 다가간다. 대지가 몸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된다. 발바닥 전체가 완전히 땅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터벅터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도록 말이다. 뒤꿈치부터 발 허리, 발살, 발 부리,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맨발 전체가 한꺼번에 땅을 덮도록 하고 대지의 기운을 한껏 받아들여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서 대지의 품에 몸을 맡겨보라. 내 몸을 그 푸근한 대지의 가슴에 던지는 것이다. 대지는 그것을 포근하게 받아준다. 대지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 대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모성 속으로 침참에 들어가는 것이다.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기운이 전해진다. 발바닥의 산재에 있는 압점들을 통해 반사구들을 통해 온몸의 기관들이 살아난다. 온몸의 기관들이 새로운 대지의 숨을 쉬게 된다.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걷는다. 보통 체면을 걸 때 체면술사는 몸이 무겁다는 주문을 반복하면서 몸의 근육들이 이완되며 늘어붙는 모습을 상상하게끔 한다. 바로 그러한 기분으로 상상을 하며 걸으면 된다. 이제 눈을 한번 감고 걸어보라. 눈을 감고 대지의 소리를, 자연의 내밀한 소리를 들어보라.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대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기운은 온몸의 기관들을 깨워낼 것이다. 폐가 살아 숨쉰다. 심장의 박동이 활발해진다. 간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내장의 모든 장기들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 숲의 청신한 산소를 마신 혈액은 그 붉은빛을 빠르게 이동시킨다. 혈액 속의 찌꺼기들이 빠르게 씻겨 사라진다. 이 걸음을 통해 우리는 심신이 맑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맨발로 걷는 첫 번째 걸음,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걷는 걸음. 두꺼비와 같은 이 걸음을 통해 온몸의 긴장은 풀리고 몸의 기관들은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몸과 대지의 합일,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통일이 이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황새와 같이 날렵하게 걷기. 맨발 걷기의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을 활처럼 둥글게 휘게 하여 걷는 것이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땅바닥에 순차적으로 접지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성큼성큼 걷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때 팔은 휘휘 젖대 발걸음은 황새와 같이 날렵해야 한다. 이 걸음은 첫 번째 걸음에서 얻은 자연과의 합일, 몸과 대지의 균형, 육체와 정신의 완벽한 통일과 안정감에 바탕을 두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사물을 향한 자신감 있는 행진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지향하는 걸음이다. 대지의 자식이 된 내가 그 대지의 기운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황새와 같이 날렵한 걸음걸이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세상을 향한 넘치는 신뢰의 발현이다. 그래서 상쾌하다. 그래서 성큼성큼 걷게 된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그 위에 늠름한 기상을 실으라. 얼굴을 들고 멀리 숲길을 응시하라. 이 걸음은 숲길의 주인이 되고 숲길의 황제가 된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틱낙한 스님은 그에 져서 미소 짓는 발걸음에서 황제처럼 걸으라 하였다.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몸을 곧게 펴고 침착하고 위엄있게 기쁘게 걸으세요. 황제가 포고문에 옥새를 눌러 찍듯이 대지에 발을 놓는 것입니다. 팔을 흔들라, 힘차게 흔들라. 마치 개선장군이 된 듯이 말이다.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어 오는 대지의 기운과 에너지가 온몸과 팔다리를 통해 온 기관을 거쳐 머리의 끝까지 힘차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운은 나의 호흡과 시선을 통해 다시 숲길로, 대지로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대지와 나, 그리고 우주가 선순환의 연결을 이루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 순간 우주 만물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 첫 번째 걸음이 이완의 걸음, 느림의 걸음, 침묵의 걸음, 묵상의 걸음이라 한다면 두 번째 걸음은 힘의 걸음, 빠름의 걸음, 흥겨움의 걸음, 그리고 행진의 걸음이라 하겠다. 발바닥을 뒤꿈치부터 발허리, 발살, 발부리,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접지시키면서 둥글게 꾹꾹 밟아주면 된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는 약간은 쿵 하는 느낌으로 밟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둥글게 닿도록 굴려서 밟은 후 마지막으로 발가락들을 마치 부채살처럼 펼쳐 대지를 끌어쥐는 느낌으로 밟으면 된다. 그리고 대지를 밀어내면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니, 대지의 힘을 빌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걷는 동안 발바닥의 앞점들과 상응하는 온몸의 기관에 힘차게 혈액이 공급된다. 대지의 기운과 에너지가 힘차게 전달된다. 이렇게 두 번째 걸음을 걷는 동안 대지는 대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등을 두드리며 안마해 드리면 어머니께서 아 시원하다 하시듯이 대지도 시원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분도 어머니께 안마해 드릴 때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지지 않겠는가? 세 번째, 잇몸을 우물거리듯 걷기. 세 번째 걸음은 발가락만 모두 위로 뻗어 올리고
발바닥만으로 마치 잇몸 우물거리듯 걷는 것이다. 마치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유아나 치아가 다 빠진 호호 할머니가 천진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잇몸을 우물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걸으면 어울릴 듯한 걸음이다.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걸으면 된다. 황새와 같이 걷는 걸음에서 보이는 역동성은 노를 젓는 행위의 역동성과 같다. 그 역동성을 발휘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휴식의 고즈넉함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세 번째 걸음인 잇몸을 우물거리듯 걷는 걸음은 바로 이런 휴식의 넉넉함과 고즈넉함을 지향한다. 호수의 잔물결에 내 배와 몸을 맡겨두는 넉넉함, 그리고 적막하리만큼 조용한 고요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둘이서 배를 타고 한참 노를 저어가다 호수 한가운데쯤 도달해서 노를 얹어놓고 앉아있을 때의 고즈넉한 느낌, 그것이다. 그 순간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 서로의 눈을 조용히 응시하게 될 뿐이다. 우주의 한가운데 나와 그 사람만이 존재할 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순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발가락은 살포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걸으면 된다. 배의 앞머리가 하늘을 향해 휘어진 것처럼 발가락도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가볍게 펼친 상태에서 나머지 발바닥만으로만 걷는 것이다. 노를 올려놓는 배가 물결 따라 일렁거리며 흐르듯이 그렇게 걸으면 된다. 다른 걸음들처럼 발가락이 접지되면서 대지를 밀어내어 걸음의 추진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발 허리와 발 부리 천정 부분이 대지를 잇몸으로 우물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구르면서 얻는 것이다. 이 걸음으로 발바닥과 대지가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땅바닥의 조그만 모래, 자갈, 나뭇가지들은 하나하나 살아나 발바닥의 반사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이 걸음은 리플렉솔로지의 관점에서 보면 맨발 걷기 중 가장 완벽한 발바닥의 지압을 실현하는 걸음이다. 다른 걸음에서는 지압점이 가장 많은 발바닥의 천정과 발부리 부분이 걸음의 추진축이 되어 접지 면적이 비교적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걸음으로 대지를 안마하면 대지도 나를 안마해 줄 것이다. 안마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느릿느릿, 어적어적 대지를 지그시 누르며 걸어라. 그러면 숲길 주위의 나무들이 호수의 물결처럼 일렁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대자연의 순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까치발로 걷기. 맨발 걷기의 네 번째 걸음은 발의 뒤꿈치를 들고 발 부리와 발가락 부위로만 걷는 걸음이다. 마치 까치가 꼬리를 사뿐사뿐 위아래로 흔들며 걷는 그런 모습의 걸음이다. 까치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알려져 왔다. 그 생김새가 단아하고 날렵하여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날 밝은 아침에 집 앞 나뭇가지에 앉아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듯 노래하기 때문이다. 아침녘 까치가 울면 반드시 기쁜 손님이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믿음도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특히 설날 아침에 들리는 까치 소리는
그 해의 기운을 점치게 하는 소리로 여겨져 왔다. 까치는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즐거운 기대, 그것의 상징이 된 것이다. 우리는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인한다. 그리고 숲에 사는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의 합의를 경험한다. 아울러 그 조용한 숲에 갈 때마다 인간 세상의 소식을 전달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와 소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숲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숲은 오랜 교감을 나눈 친구와 같다. 맨발에 나는 오늘 숲의 식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가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까치발 걸음을 해보라. 맨발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보라. 숲의 정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 돼지는 그 발걸음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나무들도 반갑다고 가지를 뻗어 흔들어주고 숲의 정령들도 어서 오라고 손을 잡아줄 것이다. 까치발 걸음으로 건너라면 발 부리와 발가락 부위에 집중적인 자극이 주어진다. 몸의 무게중심이 그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발 부리와 발가락에는 우리의 머리, 눈, 가슴에 해당하는 반사구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까치발 걸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걸음이 된다. 까치발로 걸으며 세상 복잡한 일들로 혼탁해진 머리를 씻어내보라. 머릿속에 가득 찬 삶의 번뇌를 모두 풀어놓고 그 속에 숲의 맑은 기운을 채워보라. 아름답지 못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인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대지를 걷는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맑게 정화될 것이다. 까치발 걸음은 이 자정작용을 극대화시켜준다. 까치발 걸음은 또 사타구니의 근육과 허리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발가락으로 설 때 발생되는 힘의 부하와 근육의 작용은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통해 곧바로 척추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자들이 오줌을 누울 때 까치발을 하면 정력이 왕성해진다는 말이 나왔던 모양이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까치발 걸음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켜 예쁜 다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맨발 걷기의 네 번째 걸음인 까치발로 걷기는 이렇게 다양한 효용을 가진 걸음이다. 숲의 정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걸음이고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를 맑게 하는 자정의 걸음이고 거기에다 남녀 모두에게는 젊음과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활력의 걸음이다. 사뿐사뿐 낭창낭창 그렇게 까치발 걸음을 해보자. 그렇게 맨발로 까치가 되어보자. 5번째, 주걱을 엎어 놓은 듯 걷기. 5번째 걸음은 주걱을 엎어 놓은 듯 걷는 걸음이다. 발가락 전체를 다 오므리고 발 뒤꿈치와 오므려 붙인 5발가락이 동시에 땅에 닿도록 걷는 모습이 마치 주걱을 엎어놓은 듯이 보이는 걸음이다. 발 뒤꿈치와 오므려진 발가락 끝이 땅을 부여지고 발 허리, 발살, 발 부리 등은 하늘을 향해 둥글게 휘어져 아치 형태를 만든다. 이제까지의 걸음들은 발 뒤꿈치로부터 발 허리, 발살, 발 부리,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앞으로 무게의 배분이 이루어져 왔고 힘의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순리적인 걸음이었던 반면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은 그 힘의 배분이 발가락으로부터 거꾸로 작동하게 된다. 힘의 배분 또한 앞에서 뒤로 이루어지는 역의 걸음이다. 시냇물도 너무 고요하게만 흐르면 그 바닥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 몸의 기나 혈액도 마찬가지다. 물이 바위와 부딪혀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얻듯이 기나 혈액의 흐름에도 역방향의 자극이 필요하다.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은 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바꿔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된다. 또한 혈액의 흐름에도 역으로 작용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의 모든 관절도 일상의 움직임과는 다른 힘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쌓여있던 피로감을 풀어놓게 된다. 한 자리에 오래 서 있어서 몸과 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발가락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모으고 서 있어 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음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오래 서 있을 때 몰려오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일순 거치는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몸 전체가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리라. 다섯 번째 걸음은 바로 그런 효과를 맨발 걷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놓는 걸음이다. 리플렉솔로지의 측면에서 보면 발가락 끝의 반사구들은 뇌의 상충부와 눈 등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의 활동, 눈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걸음은 앞에 제시한 네 가지 걸음들을 다 걸은 후 행하는 보충의 걸음이다. 기초가 잘 다져져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걸음도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기와 혈관의 흐름이 고정되어 피로감이 나타날 때 충격요법의 하나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역의 묘미, 반의 쾌감. 다섯 번째 걸음은 그러한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선사해주는 걸음이다. 여섯 번째,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 여섯 번째 걸음은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다. 마치 스탬프를 찍듯 걷는 발을 내딛어 발바닥 전체로 지구와 대지를 어루만진다. 하루 종일 여러 일로 바빠 맨발 걷기를 못한 날, 저녁에는 모든 일을 다 마친 뒤 곧바로 집 옆 숲길로 달려나간다. 그리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애인을 대하듯 대지를, 숲길을 맨 발바닥으로 마음껏 어루만진다. 이럴 때는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펴 엄지와 검지, 중지 등의 순서로 끌어당기며 숲길과 지구를 어루만진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대지를 사랑하는 그런 걸음이다. 이 걸음의 모습 자체는 두 번째 걸음인 황새와 같이 날렵하게 걷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을 디디지는 않는다. 발 뒤꿈치부터 발 허리,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접지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접지하면 발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마지막에 발가락을 접지하면 발 뒤꿈치는 들려지는 그런 걸음이었다. 반면 이 걸음은 발 뒤꿈치와 발 허리, 발가락까지 모두 동시에 대지를 딛는다. 그리고 대지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진다. 발가락의 엄지, 검지, 중지의 순서로 땅을 끌어당기면서 걸음의 추동력을 얻는 그러한 걸음이다.
이 걸음의 명칭을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로 명명한 이유는 고 틱낙한 스님이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로 스탬프를 찍듯이 대지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음미하면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다. 틱낙한 스님은 나의 존재, 나의 실존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는 그런 깨어있음, 영어로는 마인드폴리스를 이룰 것을 권하셨으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걷기 명상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발바닥을 땅에 밀착시키면서 동시에 앞의 발가락들을 엄지, 검지, 중지순으로 당긴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발가락으로 대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걸음이 되겠다. 지압의 측면에서 보면 발 뒤꿈치와 발바닥부터 앞쪽에 있는 발가락에까지 지압 효과가 고루 작용한다. 이로 인해 온몸의 장기는 물론 머리, 눈, 코, 귀 등에 강한 혈류가 전달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자신의 실존에 천착하는 명상의 걸음인 동시에 우리의 몸속 각 장기는 물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와 눈, 코, 귀 등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효용성이 뛰어난 걸음이다. 아울러 이 걸음은 내가 사는 이 지구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그런 걸음이 된다. 이 걸음을 걷게 되면 발바닥의 아치가 양쪽으로 견고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자세를 균형 있게 받쳐준다. 평소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 무릎, 요추, 척추, 경추 등의 관절들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이들의 흐트러진 관절이 바른 위치를 되찾도록 해준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추동력을 얻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전달하는 탄력 자체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걸음을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딱딱한 고무 밑창으로 인해 주어졌던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경직화 현상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양발의 아치 구조를 중심으로 몸의 자세가 굳건히 그리고 균형 있게 구축되도록 해준다. 동시에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모든 근육을 자연 그대로의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참으로 많은 효용을 가진 그런 걸음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서술한 5가지 걸음의 효과들이 집약되는 최고의 걸음걸이 형태가 되겠다. 따라서 이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의 걸음들을 다 걸어보고 난 다음 마무리를 하는 걸음으로 적합하다. 7번째, 가재처럼 뒤로 걷기. 7번째 걸음은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이다. 이 걸음은 걷는 모습이 마치 가재가 뒤로 기어가는 것과 닮아 있다. 또한 뒤로 걷는다는 면에서 앞의 6가지 걸음과 전혀 다른 형태의 걸음이고 그 느낌과 효과 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뒤로 걷는 걸음은 발바닥 각 부위에 착지 순서가 2번째 걸음인 황새처럼 걷는 걸음과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황새처럼 걷는 걸음의 경우는 발 뒤꿈치부터 발 허리, 발살, 발 부리, 그리고 발가락의 순서로 둥글게 접지되는데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은 발가락, 발 부리, 발살, 발 허리, 발 뒤꿈치 순으로 둥글게 접지되는 것이다.
앞으로 걸을 때와는 달리 뒤로 걸으면 숲길 양옆의 나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역 방향의 좌석에 앉아 여행을 할 때 차창 밖으로 지나는 풍경을 대하는 것과 같다. 뒤로 걷기 나름의 재미와 운치가 여기에 있다. 지나온 숲길을 되돌아보며 걸으면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게 되기도 한다. 천천히 뒤로 걸으며 그 여유와 멋을 즐겨보라. 평소에 행하지 않는 걸음이라 조금은 부자연스럽겠지만 후진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뒤로 걸으면 발이 자칫 엉뚱한 곳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뒤에 놓인 길의 상황을 잘 살펴가며 걸어야 한다.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앞을 보며 인도하게 하면서 교대로 뒤로 걷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길을 걷는 동안 동행자와의 연대와 따뜻한 교감은 또 다른 수학이 될 것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과 장단지 등에 전해지는 힘의 방향이 통상의 걸음과 정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어 근육 발달의 불균형을 막을 수도 있다. 스포츠 의학 전문의 조성현 박사는 워킹 다이어트법을 설명하며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보다 3배 정도 운동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뒤로 걷기를 10분간 했을 때와 앞으로 걷기를 30분간 했을 때의 체온 상승과 뇌파 변화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걷는 걸음은 좁은 공간에서 걷는 사람들이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걷기 운동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일본의 의학 박사 오누마 아키다가도 그에 져서 뒤로 걷기 100보는 앞으로 걷기 1000보라고 쓰고 있으니 뒤로 걷기의 탁월한 운동 효과는 관련 학자들에게 이미 공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뒤로 걷기, 즉 가재처럼 걷는 걸음은 탁월한 운동량과 효과를 갖고 있지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느림의 걸음, 여유의 걸음, 관조의 걸음이다. 앞의 여러 걸음들은 각기 그 자체의 의미와 추구하는 바에 따라 나름대로의 긴장도와 치열함을 갖고 있지만 뒤로 걷기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휴식의 걸음이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게 하는 관조의 걸음이다. 그리고 동행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대와 교감의 걸음이기도 하다. 천천히 뒤로 건너라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이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그리고 어머니 돼지가 문득 일어나 앉아 뒤에서 나를 한번 꼭 안아주실 것만 같다.